김석희라고 하고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91학번입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에 근무를 하고요. 한국형 발사체 개발본부에서 발사체 추진기관 체계팀에 있습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위험하고 대형 시험이기 때문에 플랜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시험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설계값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런 주옥 같은 대사가 많았던. 네, 나로 발사 성공에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온 숨은 공로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한 분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1차, 2차 때는 같이 환호성도 지르고 같이 일했던 한국 동료하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몰래 가지고 왔던 선물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제 통지센터에서 그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네. 페어링 분리, 아찔리니에 글라브노바 아찔까찔야. 원래 사실 화학공학과가 아니라 항공우주공학과에 들어오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적이 안 돼서 사실은 화학공학과에 올 수밖에 없었었고 전과하려고 했었는데 1학년 말에 지도 교수님한테 추천서 사인을 받으러 갔더니 교수님께서 화학공학과에서도 로켓과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동아리를 1학년 때 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사실 내가 생각했던 항공우주공학과의 커리큘럼하고 실제로 있는 커리큘럼하고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지도 교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힘을 얻어가지고 굳이 전과를 안 해도 내가 로켓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과를 하지는 않고 화학공학과로 졸업을 했죠. 대신 제가 졸업하자마자 모스크바에 가서 액체 로켓 엔진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취직을 해서 화공과 동기들 만나는 것보다 항공과 동기들 만나는 일이 더 많아요, 지금은. 제일 어려웠던 거는 성적이 안 됐을 적에 힘들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과를 포기하지 않고 사실은 인하대학교가 아니라 성적을 더 낮춰가지고 다른 학교에 있는 항공우주공학과를 갈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집안의 반대가 되게 심했었고요. 일단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데 인하대학교에 전과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인하대학교에 와서 화학공학과로 입학을 무사히 했고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무사히 공부를 해서 또 유학 가기 전에 항공우주공학과에 가가지고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 유학 갈 때 또 한 번 집에서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러시아가 개방된 지 얼마 안 된 때였었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제가 동아리 활동을 정말 동아리 활동으로만 생각을 했지 내가 그걸 직업으로 가지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로켓으로 직업 가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학 가려고 할 때 엄마랑 아빠랑 그냥 1년 갔다 오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셨었고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 엄마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화공과에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시도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이제 4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화공과를 해서 성공한 경우 그때 아쉬움이 남고 화공과를 졸업을 했는데 만약에 취직이 안 됐거나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유학 가지 않고 시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남 탓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유학을 갔고 취직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완전히 100% 좋은 일이고 내가 유학을 갔는데 취직이 잘 안 됐다 라고 해도 후회나 아쉬움은 없을 것 같고 그때는 내가 다른 일을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하고 싶은 공부였기 때문에 유학생활을 실패하더라도 나는 일단은 가보겠다 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내가 갔다 와서 만약에 그때도 항공우주 쪽으로 잡이 없어가지고 취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이외에 다른 직업으로 내 진로를 찾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제가 마지노선 그 선을 그어놓고 갔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가서 모스크바에서 생활하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화공과를 갔던 거는 저희 엄마가 여학생이 제일 많은 과라고 알고 계셔서 저를 화공과에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딱 들어갔더니 110명 중에 여학생이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좋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어요. 근데 다행히 91학번 동기들이 잘 해주고 선배들도 되게 잘 해줘갖고 제가 휴학 한 번 안 하고 다 졸업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제가 이제 전과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데 선후배들 되게 잘해주고 교수님도 되게 잘해주시는 게 제가 뭔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축제 하던 날 다 말씀드렸어요. 동기들한테도 말했더니 동기들이 이제 그러면은 너의 미래를 우리가 축복한다. 이제 우리가 술 마시자고 안 할게. 도서관 가서 공부 열심히 해 하고 교수님께도 가서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도 그래 원하는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전과하려면은 성적도 필요하고 하니까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동아리 활동을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했거든요. 지나가다가 로켓 동아리 로켓 연구회 IRRI 딱 써있는 걸 보고 들어가가지고 보통은 1학년 처음 할 때 동아리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1학년 여름방학 때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동기들은 이미 1학기 때 모델 로켓 만드는 걸 다 했는데 저는 여름방학 때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되게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아침 일찍 나와서 영교시에 원어민 회화를 들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졸업할 때 네이티브만큼 할 수 있을 만큼 됐었고 그 다음에 수업 충실히 들었고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수업 끝나면 동아리방으로 달려가가지고 동아리방에서 할 거 다 하다가 또 이제 저녁 먹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그런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 장학금, 동아리 이거 세 개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 했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었고 즐거웠던 추억이 많아서 후배님들께도 이 세 가지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성 같아요. 그래서 연구는 혼자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과제고 복잡한 기기이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남에 대한 배려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동료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이라던가 사람이 다 장단점이 다르잖아요. 나의 장점을 타인의 단점으로 커버해주고 내가 부족한 건 또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그 사교성이나 인터랙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해외 협력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스피킹 다른 게 아니라 스피킹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또 추가로 언어를 더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장점이 되겠죠. 유학 가서도 여학생은 저 혼자였었고 동아리에서도 여학생은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20살부터 취직할 때까지 계속 혼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항우연에 취직을 해가지고 면접을 볼 때 그때 알았는데 발사체 하시는 분들이 80명인데 제가 첫 번째 여자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신 거죠. 이 여자 후배가 신입 연구원이 적응을 잘 할 것인가.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그 질문이 나왔어요. 여자가 혼자인데 80명 중에 임석희 씨가 되면 여자 혼자인데 이거 지내는 거 걱정 안 되느냐. 그래서 저는 경력이 이미 10년이 지났다. 혼자 지내는 거에 대해서 여학생 혼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10년 이상 경험을 했고 별 문제 없이 주변 분들의 도움 많이 받았고 해서 잘 지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 면접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후인가 이제 그때 제가 모스크바 파견 나가 있었는데
여성 연구원을 더 뽑는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가 기뻤던 경험 중에, 기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내가 일을 못하진 않았구나. 내가 뭐라 그럴까, 평균 이하는 아니었겠구나. 그러니까 또 이제 여성을 뽑는다라고 하셨겠구나라고 해서 이 압박감 같은 거 있었는데, 그거를 어쨌든 버텨냈을 때, 그리고 다른 동료가 더 들어왔을 때, 이때 참 기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조직이 한 250명, 300명 되는데, 여성 연구원이 9명에서 10명 이 정도예요. 그렇게 늘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보다 한참 위의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방식이 여러분들의 방식에 딱 맞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또 21세기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 나쁜 선택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게을리하거나 마음을 다 주지 않거나 이러면 그건 나쁜 결과로 나오고요. 또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하면 그거는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한테 주어진 상황이 돌멩이 같은 상황들인 거예요. 거친 환경, 거친 조건, 그 다음에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 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기 없는 것들,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돌멩이가 보석처럼 내 손에서 반짝반짝 빛나요. 남들이 모두 바라보는, 열심히 하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시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돌멩이도 모두 보석으로 탈바꿈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